2026년 부동산 시장, 당신의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김영철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시세조사 결과였고 그 숫자는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사야 하나, 관망해야 하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대폭락을 예고하고 또 어떤 이는 반등을 점칩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중년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며 그 속에서 찾아낸 생존의 지혜입니다. 박성호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작년 말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강남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의 배경에는 철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매달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넓은 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집을 팔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안정적인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그가 판 시점보다 하락했고 그가 산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 부담에서 해방되면서 그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도 부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선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최은주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고 그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리한 선택이라며 우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손주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남은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노후 생활에 적합했습니다. 비록 집은 작아졌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산 강남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인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올바른 선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민수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공급 과잉 상태였고 앞으로도 신규 분양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넓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늦으면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 도심의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었고 월세 수입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그가 산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 부담에서 해방되면서 그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도 부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살던 이웃 정수진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버티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도 결국 개발될 것이고 그때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잘못된 투자를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유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자녀들의 지원은 기대할 수 있는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조영희 씨는 이런 점검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보유한 아파트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합치면 연간 상당한 금액이 나갔고 이것이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평생 모은 집을 왜 파느냐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임대료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계획은 들어맞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으로 임대료를 내고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리비 걱정, 수리비 걱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니 훨씬 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경제적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내 집이 없다는 불안감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임대시장도 불안정해서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권태호 씨는 바로 그런 이유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큰 아파트를 팔고 같은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상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산시킨 덕분에 그는 여러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한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소형 상가는 꾸준한 월세 수익이 나오고 있어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별 격차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층수와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민 씨는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같은 단지 내에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저층 아파트를 샀습니다.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상당했고 그 차액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높은 층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엘리베이터 고장 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층으로 이사온 후 그의 삶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로 보이는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으로 집안을 노인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계속 살면서도 더 나은 삶의 질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반드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재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금 문제입니다. 2026년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복잡한 세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준석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양도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팔 필요가 없었다면 1년만 더 보유했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매매를 연기하고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세무사는 그에게 최적의 매매 시점과 방법을 조언해 주었고 덕분에 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용의 수십 배를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무조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비관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해집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 집인지, 실제로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어떤 전망을 내놓든 결국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급한 결정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예전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분명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